이번에는 홍콩인들의 자유화 투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여론의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긴 하지만 이미 두 가지를 쟁취를 했습니다. 하나는 저항의 첫째 원인이었던 송환법의 공식 철회를 받아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 그것도 미국의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취는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의 신념과 열정에서 나온, 그리고 지치지 않는 행동으로서 이룬 것입니다. 트럼프는 홍콩의 자유투사들에게 이런 액션들로서 도움을 줄 수 있다. 영어 그대로 보면 Trump can support Hong Kong freedom fighters with these actions. 이 글은 한국 시간 9월 7일 미국의 팍스뉴스의 오피니언에 나온 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프리덤 파이터라고 했습니다. 한 나라에서 독재 정권이 등장하면 저항하는 것은 그 나라 시민의 책임이고 그 시민들의 저항운동이 기본입니다. 거기에다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으면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홍콩이 그런 상황입니다.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정권이 홍콩을 그들의 방식대로 30년 전에 천안문 광장과 같은 방법으로 손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팍스뉴스의 논평을 보면서 홍콩은 이제 세계 최강국 미국 여론의 공개적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여론이 홍콩의 저항운동을 도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고등창 변호사 같은 오피니언 리더들이 소셜미디어와 메인스트림 미디어에 나와서 홍콩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 소식을 많이 알려줘 왔습니다. 이번에 킹리치 전 하원 의장이 기고한 글에는 미국이 홍콩의 자유시민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4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그 4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이 이런 정도로 홍콩의 자유화 저항을 주시하고 있고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급 인사들이 구체적 도움을 주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미국인과 미국 정부의 주목을 받는 것은 홍콩인들 스스로가 아스팔트 위에서 피땀 흘려 이룬 성과라고 봐야 합니다. 지난 6월 홍콩인들은 홍콩 행정청이 송환법을 제안하자마자 바로 저항에 들어갔고 지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의 시간을 거리 투쟁에다 쏟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올 때는 170만 명의 시민이 한꺼번에 거리로 나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체포된 사람만 10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홍콩인들은 그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행동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20대 전후의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해인 1997년 전후에 태어난 세대들이고 많은 중고생들까지도 시위에 참여해 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젊은이답게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메신저를 사용해서 시위를 효과적으로 조직해 오고 있습니다. 한 인터뷰가 있었는데 시위에 참여한 학생입니다. 겨우 20대도 안 돼 보이는 학생이었는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후손이 불공정한 사회에 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위 참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생의 말에 들어있는 키워드는 미래, 후손, 불공정한 사회, 그리고 시위 참여는 최소한이라는 말입니다. 시위에 참여해야 자기들의 최소한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젊은이들이 앞장서고 기성세대들이 뒷받침하는 이런 저항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10대 학생이 후손들의 삶을 걱정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한국의 태극기 집회 분위기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항 행동에 희생이 따를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여론의 공개적인 지지를 얻은 것은 그런 저항에 대한 응답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홍콩인들은 캐리 램 행정청 장관이 지난 9월 4일 송환법을 철회하겠다는 공식 발표를 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그러나 홍콩인들은 이 정도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아직도 더 있는데 시위와 관련된 요구사항 3개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행정장관의 직선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의 행정장관은 홍콩인들의 요구 중에서 겨우 하나만 수용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홍콩 행정청의 배후에 있는 베이징의 중국 공산당의 결정입니다. 지금까지 홍콩의 행정청 장관을 선거하는 방법은 간접선거인데 선거인단의 반수가 베이징이 지명을 하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중국 공산당이 지명을 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최루가스가 날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헬멧을 쓰는 경찰관들이 살포한 것입니다. 9월 4일의 그 조치로 홍콩인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송환법을 철회 발표한 지난주 시위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지난주 시위에는 이전의 시위와 다른 점이 보였는데 그 이전의 시위에서 간간히 보이던 성조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이 이 시위대 작전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관심을 갖게 합니다. 9월 8일에 있었던 시위에서는 커다란 성조기 행렬이 보였는데 이 행렬은 미국 영사관으로 행진을 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지를 호소하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입니다. 정지화면으로 이 장면은 사실은 동영상으로 보면 이 행렬이 쭉 이어집니다. 같은 크기의 성조기를 들고 행진을 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이 홍콩 사태에 무력을 쓴다면 무역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우리라는 점을 이미 지적을 해 두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인도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런 트윗을 함으로써 못을 박은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은 어렵습니다만 중국 공산당 정권은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1989년에 천안문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던 시기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 여건에서. 홍콩 사태는 가까운 나라, 자유를 위협받고 있는 대만과 한국에게도 먼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홍콩인들이 그들이 원하는 자유를 찾기를 응원합니다.